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속보가 있어서 갑자기 다른 엑셀 작업하다가 저 이거 멤버십 방송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거 하느라고 또 못했네. 네, 급하게 아래지방님께서 한 2, 3일 사이에 뉴스 댓글을 몇 건 좋은 정보 주셨는데 제가 계속 손이 못 갔는데 오늘 같이 올립니다. 헝가리가 금리를 2.0% 올렸대요. 완전히 깽가리 스텝이에요. 문제는 지난달에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지난달에 올렸던 게 이거예요. 헝가리 보세요. 드디어 떴다. 꽹가리 스텝. 헝가리 금리 1.35% 인상. 이창드래곤 배고프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2.0%에요. 2.0%. 그러면 두 달 사이에 3.5% 올린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야,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통이 열리죠. 내일 아마 뭐 이제 대부분이 5.0% 그러니까 빅스텝 올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당연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달 전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달 전 이때만 해도 빅스텝은커녕 연속으로 세 번째 올리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 두 번 올린 것도 무리다. 근데 세 번째는 안 된다. 그런데 빅스텝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딱 한 명 있었죠. 깍! 이거 까마귀. 한국에서 빅스텝 처음 주장했던 유튜버는 누구? 엘리엇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이거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금리 올릴 때 6월부터 진짜 어느 누구도 금리 인상 얘기를 못 꺼내고 조중동에서 그렇게 방해 잡았을 때도 올려야 된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외국 이런 사이클이 뭐 40년 사이클 어쩌고저쩌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진짜 투쟁이다시피 해가지고 솔직히 저 때문에 올린 거예요. 작년에 이주열 하는 총재가 성룡 닮았다고 맨날 그러니까는 기분 나빠갖고 금리 올린 거야. 자, 인정하시죠? 자, 내일이 아주 뜻깊은 날인데 과연 설마 뒤통수 치느라고 0.25 올리진 않겠죠? 아니면 뭐 자이언트 7.5?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니고 5.0이 맞아요. 5.0이.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역전돼 우리는 월 말에 가면 자이언트 스텝 7.5, 0.75 올리면 우리가 이번에 빅스텝으로 올려도 그래도 역전 당한다고. 그러니까 환율이 안 꺾이지. 금리를 내일 우리가 올리는데 금리 올리는 거는 환율에는 쥐약이잖아요. 쥐약. 그렇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환율이 원래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는 한국이 백날 올려봤자 미국에 역전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어떤 재료나 이런 사건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뉴스나 이런 걸 판단해서 환율을 1,100원부터 2,900원 간다고 3,500원 간다고 4,500원 간다 4,000원 간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설계도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에 의해서 환율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간단합니다. 근데 뭐 연하다 찐하다 하겠죠? 자, 먼저 I'm still hungry. 헝가리가 2.0 올렸대. 그래갖고 갑자기 헝가리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어. 하여튼 2002 월드컵 하면 그때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고 오필슨 코리아 했던 때가 진짜 하여튼 그때 I'm still hungry.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 번역 잘못해서 나는 I am still 나는 쇠다 쇠. 헝가리에 살고 있는 쇠다. 뭐 아닌데? 자, 오늘 뉴스 깨웠다는 거예요. 뭐 폴란드가 올린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금리 차트 및 국가 반영이 안 된 건 수정 필요사항 댓글입니다. 전에 다른 영상 댓글에 달아드렸었는데 못 보신다 해서 다시 아마 제가 못 봤은 것 같아요. 봤으면 제가 수정을 해놨을 텐데 이거 한 일주일 된 건가 4일 된 건가 그래요. 사우디가 1.75에서 2.25로 올려놨는데 제가 반영을 안 했어요. 루마니아가 3.0에서 3.75 그리고 또 4.75. 와, 많이 올렸네. 야, 이거 루마니아에 있으면 제가 드라큘라 배경으로 해갖고 그때 올렸을 텐데. 아이슬란드는 이거 아이스케키 하면서 또 3.75에서 4.75로 1%나 올렸다고 또 놀래갖고 올렸을 텐데. 페루 이거 봐, 패버려 그냥 5.0, 5.5, 6.0. 야, 많이 올랐네 그 사이에. 이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때 놓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박승 총재님. 리얼의 박감사님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금리랑 관련된 건데 금통이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문 채권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9%가 금리 인상에 대답했대요. 지난 5월 때는 94%인데 그보다 확실히 더 높죠. 인상 응답자 중 64%는 50bp 빅스텝이죠. 34%는 25bp 베이비 스텝, 2%는 75bp.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잡아들여 이거.
미쳤지. 엘리엇보다 튈라고 진짜. 통상 채권쟁이들 응답은 30%만 넘으면 실제 인상이 됩니다. 아래지방님 솔직히 채권쟁이죠? 맞죠? 즉 50bp 인상은 확정이며 8월 연속 빅스텝 여유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에 또 빅스텝이라고? 아니 다음 달에 그냥 올려도 4번 연속이야. 지금 우리가 두 번 연속 올린 것도 13년 만에 그랬는데 이번에 3번째 올렸는데 빅스텝을 올려. 근데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4번째? 봅시다. 아래지방님, 박승총재님이라면 믿을 수 있지. 자, 이번에 또 오늘 기사야. 오늘 기사. 방금 이거 보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엘레님. 조금 전 헝가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엄청난 폭으로 했습니다. 우리 아래지방님이 되게 말씀도 점잖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엄청난 폭이라는 거는 이건 완전히 열폭했다는 얘기야. 이분 7.75가 9.75가 됐어. 2.0이 올랐어. 2.0. 원래 헝가리 금리 결정은 매월 있고 후반기경에 시작이기 때문에 7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었으나 땡긴 거야. 임시 그러니까 6월 달에 CPI가 뭐 11.7%? 야, 우리가 6% 나왔다고 난리 났는데 얘네는 11.7%야. 오늘 임시 금통이 비슷한 거를 통해서 급격한 인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아래지방님 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올려주시고 제가 놓치는 것도 다 또 정정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볼게요. 자, 이런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도미노 사건이 왜 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왜 300년 동안 미국을 연구해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40년 동안 빠졌다. 이건 아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전에 40년 동안 올랐다. 이것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이 300년 동안에 보니까 장기 사이클이 이게 오르락내리락한 게 이게 40년마다 그런 짓을 했더라고. 이게 여기만 20년씩 나눠서 40년을 했고. 자, 그래서 제가 연하다 진하다 맨날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하도 방송 봐가지고 눈 감으면 이제 천장에 막 이게 막 분홍색 여기 김연아가 막 스케이트 타고 지나가는 분홍색 그 스케이트 날 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보면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 할 때부터 보면 81년까지 기준금리가 오르기만 했었어.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근데 그 이후로 40년 동안 고점이 계속 낮아졌어. 저점도 낮아지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올리기 시작해. 미국이 올리기 시작한다니까 미리미리 다른 나라들이 올렸죠. 우리도 미리미리 올린 거고 미국이 올릴 것 같아갖고 물가 올린 것도 있지만 빨간 게 우리나라 아까젠기, 파란 거는 미국 그 기준금리 로그 차트예요. 여기 있네. 파월 있고 옐런 있고 버냉키 있고 그린스펀 있고 폴 볼커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밀러라는 사람도 있었고 번스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여기는 마틴 마틴이란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얼굴은 잘 모르는 분이네요. 자, 이걸 조금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금리 올린 나라가 있으면 아래지방님이 한 번이라도 써준 나라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차트를 넣었어요. 왜? 제가 OECD인지 어디 IMF인지 IBR인지 어딘지 어느 세계 금융기관에서 전 세계의 기준금리 데이터를 풀로 다운받아 놨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있죠. 근데 한 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없어. 왜? 일본은 올리질 않았으니까 늘 필요가 없지. 변동한 나라들만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제 차트도 복잡해졌어. 완전히 지하철 노선도가 돼서 지하철 노선도. 그래갖고 지금 왼쪽에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의 순위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올린 나라는 조금 올리고 내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올리기가 힘들어. 너무 복잡해갖고 냅뒀어요. 자, 이건 여기서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 빨간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입니다. 자, 연하다. 자, 오늘 헝가리 봅니다. 헝가리. 오늘의 주인공은 헝가리. 헝가리 나와라. 짠. 봤어요? 자, 파란 게 미국 기준금리고 이렇게. 오, 얘네 미국한테 역전당한 적도 있었네. 야, 얘네 여기 왜 안 올렸지? 여기 17년, 18년도에 미국이 막 올리는데 우리도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이 2번 올렸었어. 야, 근데 얘네는 안 올렸네. 뻗팅겼네. 그러다가 내렸다가 이번에는 다다다다다다다. 야, 진짜 무식하죠. 그런데 여기서 2.0이어도 여기서의 0.2밖에 안 돼요. 왜? 로그 차트니까. 여러분들 6%일 때 2% 올리는 거랑 0.5%일 때 2% 올린 거랑은 데미지가 달라요. 로그 차트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0.5%에서 2%를 올린다는 얘기는 4배나 올리는 거죠. 4배. 근데 6%에서 2% 올리는 거는 30% 올리는 거죠. 6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 내라. 80만 원 내라. 그러면 큰 부담은 안 돼.
근데 0.5%인데 2% 올리면 4배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내는 거를 240만 원 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로그 개념이에요.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꽹가리, 헝가리, 꽹가리. 자, 봤죠? 헝가리의 그림이 눈에 이제 보이죠? 이렇게 진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차트는 아리즈방님께서 전에 한번 댓글을 다시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차트로 전 세계 주요 증시의 나라의 기준금리를 그래픽 해가지고 나열한 차트가 어디서도 볼 수가 없대요. 진짜 없어요? 괜히 기분이 좋네. 우쭐우쭐하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거는 1985년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1918년부터니까 6년 4년 반이네. 4년 반. 자, 여기에 봉 차트는 다우 차트고, 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 볼게요. 미국 요렇게 올리다가 요렇게 내리다가 뚝 떨어뜨려 가지고 거의 제로 금리 유지하다가 최근에 올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올렸다가 뚝 떨어뜨렸다가 쭉 있다가 올리고 요번에 올렸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금통위가 이건 안 올려서, 이거 안 올린 게 아니라 금통위가 안 열린 거예요. 한 달 쉬었잖아. 이제 7월 달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열리잖아. 지난 5월 달에는 안 열렸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헝가리 볼게요. 자, 여기서 또 헝가리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헝가리가 있어요. 하늘색이야, 하늘색. 딱 보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좀 굵은데? 요게 헝가리네, 딱 보니까. 요게 헝가리네, 요게 헝가리. 요렇게. 와, 올라가네. 근데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띄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연하다, 진하다. 보이세요? 연하다, 진하다. 그냥 놔두면 하늘색 선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희미하게. 근데 복잡하잖아. 그래갖고, 연하다, 진하다.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그냥 베이비 스텝은 없어. 진짜 없다고 봐야 돼요. 빅 스텝이 일단 기본이야.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2%, 막 1%, 막 되게 많어. 지금까지 올린 거 보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냐, 우리가.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좀 지울게요. 며칠 전에 나왔었죠. 충격. 국토연구원 엘리엇 법칙 차용. 금리 상승 15개월 후 집값이 하락했다. 이걸 내가 1년 내내 떠들던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야.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거랑 이 국토연구원에서 보도한 자료랑 부동산이랑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금리 연구하는 게 뭐겠어요? 부동산 연구하려고 한 거거든. 이게 우리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미쳐. 자,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IMF죠. 이때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 초저금리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올라. 8년 넘게 올랐어. 8년 반으로 올랐어. 근데 그 전에 상투치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죠. 기준금리도 좀 올랐어, 이때는.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 왜? 초저금리에 바닥 찍고 올랐을 때는 금리가 부담이 별로 안 돼. 근데 한 1년 반 정도 오르고 나면 금리 부담이 돼.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떨어질 거라면 좀 참겠는데, 앞으로도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가,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른대. 그리고 기준금리도 올려, 계속. 그러니까 아파트가 버블세븐이 터져버린 거야, 이렇게. 6년을 하락했어. 근데 지금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서도 잠깐 반등했다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졌어. 근데 아파트는 계속 올랐어. 이렇게 올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용대출 금리가 급하게 오르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막 오르네.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 왜? 별 부담 안 되니까. 이게 대충 1년 반이에요. 1년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반이라고.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거든. 전 실거래가로만 해요. 실거래가로. KB에나 부동산원에서 하는 호가는 다 가짜야.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기간 동안 올랐다가 꺾인 거랑 이 기간 동안 올랐던 거 꺾인 거랑 똑같죠? 왜? 15개월. 그리고 제가 대충 2년차 증후군 그랬잖아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대충 1년 반 정도 됐었어. 눈대중으로 봐도 대충 1년 반이었어. 이거를 저는 무슨 연구 논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보고 어떤 차티스트의 어떤 감각으로, 야, 이거 엘리엇 법칙이다 그랬고 제가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서 엘리엇님 떠올랐어요. 그런 분들 댓글 단 분이 2735명이나 됐다니까. 대단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제 촉이 잘 맞는다면 작년에 상투 친 게 상투 맞다니까. 지금도 호가는 안 빠지고 뭐 슬금슬금 뭐 서초동이나 뭐 서초구나 뭐 용산구는 좀 올라간다며 신고가 했고 또 막 압구정도 뭐 50억짜리가 4억 올라가고 그런다며. 그건 일반화가 아니지. 지금 노원구 같은데 이런 데는 6억짜리가 3천만 원, 5천만 원 떨어져. 그게 프로티지로 뭐 큰 거예요. 세대수가 엄청나거든. 전국에 그런 규모들이. 노원구, 강북구 여기 엄청나잖아요. 그 용산구나 서초구나 그 압구정동 거기에 아파트 막 50평짜리 막 몇 개 희한하게 거래된 거 거의 몇 년에 한번 거래될까 말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기자님들. 자, 그래서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제 코너가 이제 채널명이 엘리엇 TV잖아요. 엘리엇 필명을 쓰고 있고, 자, 이게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 여기서부터 1, 2, 3, 4, 5 하면 파동이 끝난 거예요. 임펄시브 웨이브, 모티브 웨이브라고 그래요. 이 시퀀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이 그 다음에 조정파가 오는데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ABC로 온다고. 여기서 ABC로 크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ABC, 여기서 나타난 ABC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온다고. 왜? 이 김영삼 조정파는 노태우 상승파에 대한 조정파고, 이명박 조정파는 김대중 노무현 상승에 대한 조정파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조정파는 박근혜, 문재인 8년 반 이상의 상승에 대한 조정파니까 엄청 심하게 올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35년 동안 봤던 어느 조정파보다 심하게 올 거야. 앞으로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저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을 산 지 4년 반 만에 홀라당 팔아먹었겠냐고. 팔고 지금 전세 살잖아요. 그 돈에 10% 이익금의 10%는 제가 9억 2천 벌었거든요. 4년 반 만에. 그리고도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갔어. 왜? 대출을 항상 끼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라면요, 이거 엄청난 몇백 프로예요. 몇백 프로가 뭐야? 하여튼 9억 2천만 원 중에 9,200만 원을 고포스 들어갔고 8,700만 원을 달러로 사놨잖아요. 그리고서 유튜브를 맨날 뭐 폭락한다는 일을 떠들고 있으니까는 안티들이 많지. 맨날 부동산도 폭락, 주가도 폭락, 뭐 환율도 원화 가치도 폭락, 뭐 세상 뭐 망하는 일이냐? 제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연구해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팔고 나서 빠져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빠질 것 같아서 판 거야. 여러분들 자기 한 채 있는 것도 내가 여러 채 있으면 말도 안 해. 저 그냥 평범한 투자자도 아니야, 그냥. 근데 그냥 운 좋게 사가지고 엄청 올랐어. 6억 안 되게 산 게 15억이 넘었다니까. 마지막에는요 6개월 동안 5억이 오르더라. 그래갖고 저는 마지막 그래 내가 2억 싸게 팔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억 하고 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책임 방송하려고 맨날 계좌 까잖아요. 왜? 제 전망이 틀리면 제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고 맞으면 플러스가 나고. 오늘 코스피가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제 고포스가 조금 플러스 났어. 환율 좀 올랐죠. 저 달러 계좌 올랐어. 외환 계좌 올랐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포스에서 먹고 외환에서 먹고 오늘 둘 다 먹어갖고 양방으로 먹어서 지금 배가 터진다니까. 껄껄껄. 재미예요. 그러니까 저 솔직하게 다 털어놓잖아요. 저 멤버십 자꾸 이거 몇 명이 됐다는 이런 거 하지 말으래, 와이프가.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빠서 나간대. 그럼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그래요. 우리 이 멤버십 가입한 1,000명이 넘는 분 중에 오늘도 막 약간 기분 나쁜 댓글을 다셨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 다 차단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기분 나빠서 다음 달에 아니면 뭐 멤버십 취소하겠죠. 12,000원 안 해도 돼. 안 벌어도 돼. 그러니까 이상한 글 써놓고 한 거는 멤버십이든 아니면 뭐 초창기부터 저 엘리언님 400명일 때부터 구독했는데요. 그런 분들 소용없어. 그냥 저는 맺고 끊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이건 저 엘리엇 도와주려고 2만원, 12,000원 하는 게 아니에요. 1,200명이 엘리엇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니에요. 솔직히 대사님 같은 경우는 자선사업 하는 거 맞아요. 존경해요, 진짜. 저는 근데 그분은 공덕을 쌓고 저는 돈독이 올랐고 저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반발 갖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 그러고, 그래도 나는 엘리엇 정보를 해갖고 나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는 거고. 여기서 뭐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세계 평화를 논하고 우간다 난민을 논하고 불쌍하고, 저 이런 채널 아니에요. 개그 채널이에요, 개그 채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꽹가리 스텝 속보 헝가리 꽹가리 2.0 헝가리 배고프냐. 자, 재밌었죠? 이 라임을 따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히딩크. 이제 생각났네. 히딩크. 히딩크 I'm hungry. 그거 생각났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속보였는데 속 보였어요? 속 보이죠? 참 내가 너무 솔직하니까 좀 속 보이는 것 같아.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스닥 대바닥을 맞추는 거 시뮬레이션 엑셀 그거는 오늘 밤에는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어차피 내일 보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